잘난 것 없는 찐 영알못 엄마가 영어를 좋아하고 영어를 잘하게 된 경험 이야기를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저는 정말 제가 경험한 것만, 책을 보고 적용한 것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쓰기는 안녕하세요. 아이와 루틴하는 엄마 아르맘입니다. 찐 영알못 엄마표 영어 로드맵. 오늘이 드디어 마지막 이야기예요. 제가 저번 영상에 7세에서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엄마표 영어 루틴을 어떻게 쭉 꾸준히 이어왔는지, 까먹는 탈출을 위해서 저는 어떻게 했는지 두 가지를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영상 먼저 봐주시고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오늘은 쓰기 이야기도 해보려고 해요. 쓰기도 많이 이제 고민되시죠? 그러니까 저 역시도 꾸준히 엄마표 영어를 9년째, 10년 차 이렇게 해오면서 듣고 또 말하고 읽고 이 과정을 모두 아이와 함께 같이 거쳐왔어요. 그 시간들을 다 거쳐왔기 때문에 제가 더 확신을 가지고 잘난 것 없는 찐 영알못 엄마가 이렇게 영어를 좋아하고 영어를 잘하게 된 경험 이야기를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저는 정말 제가 경험한 것만, 또 제가 책을 보고 적용한 것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쓰기는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습관이라든지 뭐 훈련, 연습 이거라기보다는, 이거면 제가 좀 더 아이랑 같이 루틴으로 이어가주겠지만 사실 저는 욕구라고 생각을 해요. 쓰는 욕구, 하고 싶어지는 욕구. 저도 현재 진행 중이고, 어떻게 보면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 다가 아닐 수도 있고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살짝 이렇게 찍먹, 저희 집에서는 이 쓰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근데 사실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쓰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정말 좀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좀 관대한 엄마일 수도 있는데, 관대하다는 표현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쓰기를 굳이 이렇게 어떤 이렇게 루틴에 넣거나 막 이렇게 잘 생각은 사실 안 들어요. 그냥 지금 이 정도로만 쭉 진행이 돼도 아이한테 사실 너무 고맙고 너무 대견하고 기특하고 이 마음이 좀 많거든요. 진짜 자기가 뭔가 이렇게 끄적끄적 쓰고 싶어지는 그 마음. 저도 이제 아이를 한참 가정보육하고 키우다가 어느 날 제가 없어졌다는 그런 이렇게 막연함에, 슬픔에 좀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이제 일찍 미라클 모닝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당연히 너무 멍하죠. 그래서 일어나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러고 멍 때리고 앉아있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시간이 좀 아까워서 내가 진짜 이렇게 이악 물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 또 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책을 펴서 또 한참을 읽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막 꽂히는 문장들,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쓰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또 끄적끄적 책의 내용을 필사하기도 하고, 또 그 책 내용에 대한 저의 생각을 써보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또 글을 또 잘 쓰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블로그에 글을 쓰고 있고, 블로그에 글을 쓴 게 아까워서 또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또 올리게 됐고, 또 유튜브로 올리다 보니까 또 유튜브 내용이 흘러가는 게 조금 아쉬워서 지금은 이제 전자책을 쓰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 마음의 그 욕구가, 제 마음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와야지 더 되지 않을까? 저를 봤을 때는 그렇더라고요. 사실 아이들이 한글로 뭐 일기를 쓰거나 간단한 몇 줄을 쓰는 것도 요 연령대는 특히나 더 벅차잖아요. 그런데 진짜 억지로 막 훈련식으로 영어를 쓰기까지 하게 되면 저는 좀 더 질려버릴 것 같아서, 아이가 영어를 생각하는 그 정서, 그 태도, 접근, 이런 것들을 정말 해하고 싶지가 않은, 너무 이제 소중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유도하는 접근 방식, 제가 어떻게 유도하고 있는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쓰기 접근법. 미니북, 장터.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릴리 같은 경우에는 끄적끄적거리고 쓰는 걸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옛날부터 집에 막 혼자서 막 뭐라 써놓고 창문에 붙여놓고 현관문에도 붙여놓고, 그러니까 그게 꼭 영어가 아니라 뭐 그림이 됐든 작은 정말 알 수 없는 외계어가 됐든
저는 그걸 너무 소중하게 여겨줬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뭔가 종이에 표현을 하면 그걸 많이 붙여주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한 장, 두 장 이렇게 또 겹쳐서 미니 북처럼 만들기도 하고, 그게 좀 쌓이더라고요. 어떤 날은 뭐 찰리의 롤라를 보고 이렇게 따라서 그려보기도 하고, 근데 정말 자기가 원할 때, 마음이 동할 때, 그때 이제 같이 저도 옆에 앉아서 괜히 끄적끄적 해보기도 하고, 그걸 모아서 주말에 정말 뭐 500원? 1,000원? 이렇게 장터를 여는 거예요. 미니북 막 완성품이지 않아도 되잖아요. 사실 그냥 종이 한 장이어도 이거 종이를 엄마가 너무 소중히 생각하고 이 종이가 또 쓸모가 있고,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아이의 끄적임을 계속 이렇게 칭찬해 주면서 가시면 언젠가 또 영어도 쓰고 싶어지는 그 마음이 올라오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둘째 같은 경우도 당연히 못 쓰고 한글도 당연히 못 쓰지만 그냥 누나 옆에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종이도 아낌없이 주고, 뭐 미술 재료도, 펜도, 색연필도 좀 아낌없이 제공을 해주는 편이고, 뭐 아이가 벽에 낙서를 해도 저는 크게, 사실 제가 전에 살았던 집이 전셋집이었는데 제가 그냥 그래, 이 시기 다시 돌아오지 않겠지 하고 한 벽면을 아이에게 마음껏 쓰라고 그냥 줬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사 나올 때 다 전체 도배해드리고 나왔고, 그래서 좀 그만큼 이제 마음의 족쇄를 풀고 활짝 이렇게 많이 열린 마음으로 아이에게 자유롭게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환경 더 많이 제공해 주려고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흘려쓰기. 흘려듣기 아니고요. 흘려쓰기. 흘려듣기처럼 아이가 부담스럽지 않게, 흘려듣기는 사실 아이가 다른 일을 해도 뭐 차 안에서 뭐 목욕을 할 때, 뭐 미술 놀이를 할 때 그냥 계속 흘려듣게 주는 거잖아요. 저는 흘려쓰기 시그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엄마가 그냥 쓰는 거예요. 대단한 엄마가 에세이를 쓰라는 게 아니고, 저 그거 못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가 아침을 먹고 있으면 엄마가 뭐 조용히 옆에서 노트에다가 I drink 커피, 뭐 나는 오늘 커피를 마셨어, 이렇게 그냥 끄적끄적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쓱 써요. 그리고 괜히 아이가 볼 수 있게 옆에 놔두기도 하고, 어느 날 아이가 엄마가 뭘 하고 있으니까 물어봐요. 엄마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아, 오늘 엄마 커피 한 잔을 마셨는데 그냥 한번 써본 거야. 한번 영어로도 써보고 한글로도 써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한번 써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도 엄마를 따라하고 싶은 생각에 이렇게 쓰기도 해요. 나는 핫초코 마셨는데? 그러면 뭐 I drink hot chocolate, 뭐 이런 식으로. 안 쓰면 말고요. 그래서 자꾸 그냥 이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흘려쓰기 시그널. 야, 너도 나처럼 할 수 있어. 이런 느낌으로 엄마가 그냥 쓱쓱 흘려쓰기. 아니면 저는 필사, 이렇게 영어책을 필사하는 거. 엄마가 영어가 생각이 안 나면 저도 괜히 찰리의 롤라 책을 가져와서 막 필사해보기도 하고 따라 쓰기도 하고, 어떤 날은 말하기 좋아하는 아이니까 아이한테 너가 영어로 말하면 엄마가 한번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보고 싶은데 한번 얘기 좀 해봐, 엄마 써보게 하면서 옆에서 이렇게 영어로 써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대피를 해줘도 괜찮고, 아이가 또 자기의 말이 이렇게 글로 바뀌는 경험, 저는 그걸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쓰기가 정말 필요한 시기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아이의 마음이 동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고 살짝 노출해주고 접근을 해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특히나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이 시기까지도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저도 지금 진행 중이고, 이제 아이가 내년이면 4학년, 5학년, 이제 고학년이 되면 아무래도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계획을 조금 세우고 있고, 또 이게 실제로 우리 아이한테 얼마나 잘 먹힐지 또 잘 통할지 제가 좀 미리 해보고, 또 좋은 거 있으면 또 말씀드려 볼게요. 근데 어쨌든 저는 쓰기란 연습과 훈련이라기보다는 욕구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엄마표 영어 로드맵을 다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해요. 너무 저도 좋았던 게, 이렇게 한 챕터에 엄마표 영어 로드맵 영상을
뭐 1탄, 2탄, 3탄, 4탄, 5탄 이렇게 찍으면서 저도 아이랑 다시 그 나이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DVD만 봐도 그 시절에 무슨 소리도 생각이 나고 아이가 TV 틀어놓고 소파 위에서 막 따라하면서 춤추고 노래했던 것도 다시 생각이 나고 맥스는 왜 저럴까? 루비 형 어떡해? 막 하면서 아이랑 나눴던 대화들 정말 그 엄마표 영어를 통해서 엄마표 영어 DVD를 통해서 더 끈끈하게 저 정말 딱 붙어서 아이랑 함께 했던 그 영유아기 시절이 이렇게 스치는 거예요. 물론 다시 이렇게 돌아가고 싶거나 그러진 않는데 정말 할 만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느낀 거는 진짜 너무 감사하게 아이가 영어까지 잘 챙겨서 왔지만 영어보다 또 더 소중한 건 그 시간을 함께 했던 추억. 평생 사람이 추억을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아이랑 정말 잊지 못할 그 시간들, 함께 있었던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또 귀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진짜 제가 엄마표 영어라는 그런 수단, 육아의 한 수단을 하면서 저도 더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 됐고 아이를 더 많이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됐고 크게 흔들리지 않는 살짝 이렇게 휘청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뭐 그 방향 그대로 기복 없이 이렇게 갈 수 있고 엄마표 영어라는 그 수단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준 것 같고 그래서 또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는 쭉 이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고 제 소신대로 제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아이에게 계속 환경을 만들면서 가지 않을까 또 그게 엄마표 영어의 가장 큰 힘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다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 이렇게 밀어드릴게요. 할 수 있다고. 어떤 단계마다 현타가 오시면 제가 이렇게 밀어드릴게요. 정말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또 하고 싶은 게 저한테 이제 몇 년째 같은 질문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DVD 플레이 뭐 사야 돼? 영어 시리즈 전집 뭐부터 사면 될까? 제가 그 친구한테 이제 거의 3년째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어제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전화가 왔길래 아이고 아직도 고민 중인 친구야. 내가 데드라인 일주일 준다. 세팅해서 나한테 카톡 보내야 돼. 알았지? 내가 지켜본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지금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아직도 DVD 플레이는 뭐 살까? 뭐부터 하면 좋을까? 이걸로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Right now.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엄마표 영어 인테리어 루틴 3총사에 이은 엄마표 영어 성공 비결 마지막 한 가지는 바로 중, 꺾, 고, 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고마운 마음. 그냥 마음 아니고 고마운 마음. 아이가 기꺼이 영어 영상을 봐주고 기꺼이 엄마가 책을 읽어주는 걸 잘 들어준다면 그걸로 충분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꼭 해야 한다. 이게 되는 게 맞나? 엄마 영어 발음 때문에 안 된다. 조급함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딱 3년만 아웃풋은 없고 오직 인풋만 있다는 마음으로 채워주고 기다려주면 결국 되더라고요. 아루맘 맘 편한 엄마표 영어 저와 같이 해보실래요?